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동물과의 추억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크셔 테리어 모녀였던 초롱이와 석순이에 대한 가슴 따뜻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뭐 그 기억이 현재 진행형이죠. 저는 여름이라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여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막 몽글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할 때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삶 속에 동물은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인간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도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살 권리인 동물권이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동물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들에게 자유는 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시작을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로 열어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애견인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닝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한데 누구에게나 그 동물과 관련된 기억이 있잖아요. 대표님도 혹시 동물과의 첫 기억, 잊지 못할 순간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그 집에서 개들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네. 수많은 개들이 스쳐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메리, 노란 그 복실복실한 강아지였던 메리와 그 다음에 좀 가슴 아픈 상황에 좀 집안을 겪으면서 다시 키우게 된 영심이 그 두 아이가 저희가 좀 기억으로 남습니다. 예. 어떤 추억이 있으시길래? 어렸을 때 이제 강아지들을 계속 키워왔지만 그러면 다 이제 한동안 오랫동안 안 키웠어요. 그랬었는데 집에 좀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죽는 바람에 집안에 너무 충격이 크고 슬플 때 그 직장 동료가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한번 키워봐라 하면서 키운 게 이제 영심이.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되긴 했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발발이 강아지들이라고 하죠. 똥강아지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혈통 있고 외국에 뭐 이름 영어 달려 있고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 그 토종견들이 있잖아요. 네, 네. 마당지킴이들. 네. 아롱이다롱이 아마 대한민국 전국에 한 1,000만 마리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롱이다롱이 그것도 이제 모녀였는데 예. 저는 굉장히 좀 그 어린 그 사춘기에 좀 충격적인 게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그렇게 막 반기던 아롱이다롱이가 없는 거예요. 설마. 설마 그래서 네. 어머니가 이제 오시기 기다려서 엄마 강아지들 어디 갔어? 그랬더니 팔았어. 그러는 거야. 그날 이후로 한 열흘을 내리 눈물 흘리고 다시는 강아지 키우지 않는다. 근데 예전엔 그렇게 동물에 대한 태도 자체가 너무 양분돼 있었어요. 그죠? 예, 그렇죠. 이렇게 먹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집 지키는 어떤 목적의 그렇습니다. 의식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 충격적인 기억들이 아마 어린 시절 그리고 동물연대 하시면서 좀 여러 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마을 이렇게 산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어린 시절에 많이 산에 뒷산에 놀러 가잖아요. 예. 그러면 아저씨들이 장작대고 이제 있잖아요. 개를 정말 그 두들겨 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말 흠신하게 두들겨 패고 그리고 이제 가마니에 넣고 그냥 다 죽지도 삼적. 않은 애 그냥 예, 아니 불을 예, 질러요. 예, 그러니까 그 가마니에서 애들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 이런 장면들을 좀 봤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안타까운 기억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게 되는 민간 구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물구호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1999년서부터 시작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겠다. 그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계속 그런 사례를 보고 처참한 환경을 보고 그러면서 점점 뭔가 사명 의식이 생기면서 200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왔죠. 예. 주변에서 이렇게 뭐 사료도 해야 되고 키우는데 여러 가지 돈도 들고 또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현재도 있어요. 가족들의 반대도 당시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너무 생소하잖아요. 2000년만 해도 동물운동을 하겠다는 게 그래서 계속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 일을 하냐.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이 자꾸 소홀해지잖아요. 제 생업이 소홀해지잖아요. 직업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예, 부모님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걱정스러우신 거예요. 그렇네요. 딸이 이제 제가 이제 좀 다섯째인데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나? 결혼했으면 그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살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네. 사실은 그 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 같은 그런 거, 예.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 눈 못 감는다. 이제 이런 거, 이런 경험을 두 분 돌아가실 때 다 했죠. 이게 정말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좀 어머니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하면서 예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언니들한테 식형이 좀 잘 잘 부탁한다. 부탁한다. 집에 꼭 그런 자녀가 한 분씩은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제 신념에 따라 하지만 부모님께는 정말 큰 불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살아 계셨으면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신념을 꺾지 않고 결국에는 2000년에 동물자유연대 설립이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해 오시게 되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예. 동물자유연대는 그 보통 분들은 이제 유기동물 구조 이런 부분들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유기동물 구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 인식에서 너무나 자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유기동물 구조를 통해서 그러나 구조 활동만 하는 것은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때문에 이후로 계속 그 법 개정과 정책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이제 이게 한계가 좀 느껴졌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동물 애호가들의 영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동물 복지 문제가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문제라는 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2005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농장동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그 축산물 오기까지 동물들은 어떻게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죽임당할 때 어떤 과정을 죽임당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알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먹더라도 네. 적어도 동물을 그 사육하는 과정과 죽이는 과정에서는 인도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캠페인하면서 농장동물복지 캠페인도 하면서 최근에서는 이제 케이지 프리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암탉이 계란을 낳는데 네. 그 A4 용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2마리가 살면서 평생. 아이고. 사실 한 마리가 살기도 좁은 공간이잖아요. A4용지 뭐 해봐야 한 네.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에 네. 2마리가 살면서 평생 알만 나요. 이런 걸 이제 배터리 케이지라고 하는데 그 케이지 프리 그 배터리 케이지에서 그 나올 수 있는 이런 캠페인들을 벌이면서 기업의 참여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향후 몇 년 이내에 우리는 더 이상 케이지 프리 계란을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들을 저희가 여러 군데 받아냈고 실제로 그렇게 완성됐고요.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농장동물 캠페인도 하고 그 사육곰, 웅담 채취를 위해서 그 정말 비참한 환경에 사는 사육곰들 이런 캠페인들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